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적화 기법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 기법. 최적화 기법. 우리 최적화라는 단어는 공학에서 정말 많이 쓰는데요. 최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최고가 아닙니다. 절대 최고가 아닙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비용이고 여기가 성과라고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비용을 많이 투자하면 성과가 겁나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뭐 요 점을 당연히 이만큼 비용 쓰면 최고의 성과가 나겠지만 이런 거는 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최적은 여기를 의미합니다. 즉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거는 공학의 본질과도 닿아 있습니다. 돈 많이 쓰고 시간 많이 쓰면 다 좋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가진 게 너무 없죠. 예를 들어 우리 인공지능 할 때도요, 가장 오랜 시간 들고 비용 쓰고 이러면은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10시간 걸린다고 해보세요. 어떤 거 분석하는데 그걸 어떻게 실생활 적용하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걸 실생활 적용해서 어떤 인류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바로 최적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최적화 기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로스 펑션 저번 시간에 했어요. 로스 펑션. 그래서 요 로스 펑션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러면은 여기가 아마 최적점이 되겠죠. 보통 최소값이라고 하는데 여기 로스 펑션의 최소값을 찾아야지 가장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즉 그 정답하고 우리가 추측하는 값이 차이가 가장 적다는 점을 이 최소값으로 볼 수 있거든요. 로스 펑션이 그거잖아요. 실제와 예측의 차이점이 되니까. 그래서 이 W, 이 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강의에서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짰냐? 이 W를 원래 W에서 마이너스 로 델타 로 델타 F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이 F는요, 이 F는 로스 펑션을 의미하고요. 여기 W는 가중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중치가 파라미터가 100개면은 이게 그 각각 다른 방향을 100번 미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손쉽게 보기 위해서 하나만 썼고요. 요 앞에 D가 아니라 이렇게 꼬부랑은 편미분입니다. 즉 지금 하나로만 미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냥 표현의 차이입니다. 이건 학습률입니다. 얼마나 이동할지입니다.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가지고 원래 처음 점을 여기로 추측했다면 조금씩 옆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로가 0.01 놓으면은 0.01만큼 조금씩 이동하고 해서 결국 이 점을 찾아내겠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게 경사하강법이고 최소점을 찾게 됩니다. 즉 최저점을 찾게 되죠.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법입니다. 이건 아직 최적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원래 요런 기법이 이렇게 그냥 뭐랄까 가장 일반적으로 찾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최적화 기법은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최적화 기법들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빠르게 일단은 좀 속도로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되게 조금씩 가면은 이게 끝도 없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심지어 뭐 약간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데에는 거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못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 델타 요 값이 거의 0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모멘텀은 관성이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하던 행동을 계속하게 해주고 또 가속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쓰게 됩니다. 어떤 v라는 함수를 넣게 되고요. 뭐 변수라고 할게요. 여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w에다가 w 플러스 v 이렇게 넣게 됩니다. 달라진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게 이제 계속 돌게 되면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르면 이게 제곱으로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 옆으로 이동하는 요거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리는 점이 있었을 때 여기서 0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갈 수 있게,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게 찾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기법으로는 이제 어답티브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답티브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맞춤형이라는 뜻이거든요. 맞춤형.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은 h라는 변수가 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에 제곱이 된 게 있습니다. 제곱.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파라질 때는 더 가파라지는 겁니다. 기울기가 커지면 더 커지게 되고 약하면 약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에 역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요 이게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경사가 낮은 데서는 빨리 내려가게 됩니다. 즉 경사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이 모멘텀의 문제가 뭐냐면요 계속 빨라지다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최적점이 있었을 때 이걸 그냥 나중에 그냥 팍팍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 최적점이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그냥 팍 넘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모멘텀 같은 거. 우리도 빠르면 속도가 안 멈추잖아요. 멈춰야 될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답티브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 빠르면은 그러니까 빨리 내려갈 때는 조금 천천히 갈 수 있게 해주고 그 완만할 때 좀 빠르게 가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아이디어 되게 좋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또 발전한 게 바로 RMS 프로프라는 기법입니다. 이거는 어답티브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한데 이 H가 조금 변합니다. H에다가 P 뭐 로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델타 F 델타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로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H로 플러스 다시 한번 똑바로 쓸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뭐 칼만 필터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업데이트의 의미입니다. 보세요. 요게 만약에 요 P에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P에다 1 넣으면은 요 뒤에 게 완전히 없어지겠죠? 한 0.5씩 0.5씩 넣으면은 이게 동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0.7 보통 이 앞에 걸 좀 크게 넣긴 합니다. 0.3 하면 뒤에 게 조금 약해지게 됩니다. 조금 약해지게 됩니다. 기존의 어답티브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더해져서 들어갑니다. 이 H가. 그렇겠죠? 이 처음에 W가 쌓이고 W가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아져요. 큰 거 같은 게 너무 커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값을 또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비율을 좀 조정해 줘 가지고 너무 작아지는 걸 좀 막아주기도 하고 너무 커지는 걸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델타 H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DK라고 해서 썩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썩는다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 이렇게 너무 효과가 나중에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걸 좀 죽여버리고 낮춰버리는 걸 우리 DK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기법이 있습니다. 와 복잡하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걸 다 통합한 단 하나의 기법만 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거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통합한 기법을 쓰기 때문에 너무 뭐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RMS 프로프하고 모멘텀을 합친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기법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답티브 거기서 나온 거고요. 이게 모멘텀
한 겁니다. 근데 이름 진짜 잘 줬죠. 아담이라는 건 이제 사람, 남자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좀 장명 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어답티브부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답티브가 아니라 이제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그 프로프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델타 W 델타 F의 제곱 1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W는 W 마이너스 루트 H분의 1 델타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모멘텀 해볼게요. 이건 어답티브였고요. 모멘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우리 V는 알파 V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로 오메가 델타 F 그 다음에 W에 W 플러스 V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됩니다. 그냥 합치면 됩니다. 합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W는 W 마이너스 로우분의 1 D 오메가 DW 플러스 V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H값하고 그리고 V값은 따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빨리 찾아갈 수 있게 해주고요. 둘째는 뭐예요? 그렇다고 너무 빠르면은 좀 느리게, 너무 빠르면, 너무 느리면 좀 빠르게까지 해줍니다. 게다가 너무 데이터 쌓여서 예전 게 현재 영향 주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이렇게 컴파일 하셨을 때 여기다가 옵티마이저하고 아담 넣으시면 됩니다. 아담 넣으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다가 뭐 sgd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아담을 쓰기 때문에 아담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막 안에 파라미터 바꿀 수 있는 코드가 실제로 있거든요.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아마 좀 구현 문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딱 V2 이렇게 써놓은 걸 봐서 아직 좀 개발 중인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아담이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은 이 계산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고 이제 막 속도 막 느려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라는 기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정확도는 크게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정확도라는 건 크게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데이터 수가 몇만 개가 되고 이러면은 이런 최적화 기법을 써줘야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답을 못 찾는 경우도 많아요. 왜?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특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담이라는 최적화 기법 최종적으로 가봤습니다. 아담. 그래서 이런 많은 최적화 기법이 있지만 사실상 직대성한 게 있기 때문에 거의 정답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것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